LA 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가족들은 남성이 정신적 문제로 위기 상황을 겪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조만간 이집트로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데 긍정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UCLA 대학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온 바이든 대통령도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매일 무료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던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한식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센터는 노인국과 함께 더 많은 한식 도시락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른바 최해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풀리는가 했던 정국은 하루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숨진 남성의 가족들은 해당 남성이 정신적 문제로 위기 상황을 겪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는 물론 소방차 등이 주택가를 막아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분주히 주변 상황을 점검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40대 한인 남성이 경관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해당 지역에서 폭력적인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No, the officers were not hurt, but everything will have to go through media relations for any public comment or release of information on this case. LA시 정신건강국 직원과 만나기 위해 출동했는데 집안에서 흉기로 무장한 남성을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협을 가해 경관 가운데 한 명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가족들은 경찰 총격 이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의 동생은 정신문제를 겪고 있던 남성의 부모가 당국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이미 정신건강국 직원이 나와 있었지만 경찰이 이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이나 주변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이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가 조만간 이집트로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데 긍정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휴전이 성사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정 타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희생은 이어졌습니다.
어제 가자지구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시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나흘간 이스라엘 측 휴전안을 검토해온 하마스는 조만간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휴전 제안 검토에 긍정적 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휴전에 부정적으로 알려졌던 하마스가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이스라엘 역시 전시 강요 회의를 통해 인질 석방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 중이어서 막혔던 협상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라파 공격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כדי לנצח ולגבור על אויבינו, לרבות ברפיח, כדי להבטיח את עתידנו. 이런 가운데 유엔 개발 계획은 전쟁으로 초토화한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최대 5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the investment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in the last 20 years and in Gaza in the last 40 years have been wiped out. 유엔은 이번 전쟁이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지속한다면 지난해 말 38.8%대이던 빈곤율이 60.7%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새 UCLA 대학에서 13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온 바이든 대통령도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새벽 경찰이 반전 시위대가 농성 중인 UCLA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진입합니다. 잠시 뒤 강제 해산이 시작되자 시위대가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합니다. 격한 몸싸움 끝에 130여 명이 연행됐고 바리케이트와 텐트 등은 철거됐습니다. In the so-called land of the free, students come out and they protest against their crimes, the crimes of their government, and they get repressed. 최소 40여 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지난달 18일 컬럼비아 대학 강제 해산 이후 2,000명가량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위로 미국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받고 있다며 두 원칙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시위할 권리는 있지만 혼란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며 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America,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또 시위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공화당을 겨냥한 듯 역사적으로 이런 때 항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정쟁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로 인해 중동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대학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지난 1분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분기 85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은 3%, 중국 매출은 11%나 각각 줄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 매출 감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스타벅스 측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 때문에 매장 방문이 감소했고 중동 분쟁 등으로 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군에 자금을 대준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우선 2024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연방 마약 단속국 DEA가 마리화나에 대한 마약 위험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DA의 입장이 백악관 승인과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마리화나는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리화나는 마약류 5등급 분류 중 헤로인 그리고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쓸 수 없는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3등급 분류가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3등급 약물 역시 통제받는 물질로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매일 무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던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LA시 노인국의 지원으로 처음으로 한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와 각종 나물 반찬 등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제공되는데요. 시니어센터는 노인국과 함께 더 많은 한식 도시락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바로 앞두고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한인 어르신들로 LA시 노인국이 제공하는 무료 점심을 받기 위해 모인 겁니다. 무료 점심은 지난 1월 시작됐지만 이번 달부터 한식이 제공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죠. 한인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죠. 이제 반찬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노인국이 제공하는 점심 도시락은 불고기 등 육류와 김치와 나물 등 다양한 반찬으로 영양도 함께 챙겼습니다. 안 와본데 와본다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오니까 또 좋고 그래서 온 거죠. 이렇게 좋으면은 시간 나는 대로 올 것 같아요. 현재 LA시 노인국이 시니어 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도시락은 하루 200개. 시니어 센터는 앞으로 노인국과 협의해 더 많은 도시락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LA시 노인국은 시니어 센터 외 다른 3곳의 장소에서도 하루 100개의 한식 도시락을 추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미주 한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암협회가 발표한 아시안 아메리칸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주요 사망 이유로 암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미주 한인 사망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3%인 3,737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는 심장병, 코로나19, 그리고 심혈관 질환 순이었습니다. 한인 남성의 경우 직장암과 폐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14%로 가장 많았으며 한인 여성은 유방암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암은 미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지만 한인을 비롯한 중국계와 필리핀계, 그리고 베트남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 혹시 알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알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폭주해 애플이 문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부 아이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제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 틱톡 사용자는 알람을 5개 정도 설정해놨는데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애플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소식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이른바 최해병 특검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1대 국회는 극한 대치 속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한을 해서 관련된 두 개의 그 핵심 법안,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 다른 쟁점 법안은 거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오늘 안에 처리한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가 열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다시 수기하더니 돌연 최혜병 특검 법안 표결을 선언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표결에 붙인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거수 경례를 하며 환영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혜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이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해 만든 기구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이 없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해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대통령실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의대생이 늘어나게 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다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도 이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한 31곳이 내년도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증원분의 50에서 100% 선발하느냐에 따라 최종 1,489명에서 1,509명으로 정해집니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을 50% 감축해 대교협에 제출했지만 사립대는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단국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증원 규모를 100% 반영했습니다. 이 중 가천대는 정원이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 증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내년 증원 규모는 대교협의 심의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데 변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의료계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증원 절차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법원이 증원 절차를 멈추란 결정을 내릴 때 생길 후폭풍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과 수험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빚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 정부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들고 올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돼야 국민들도 피부로 느껴질 텐데요.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권현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철을 맞은 참외는 가격이 많이 내려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가격이 싸잖아요, 참외. 이 같은 경우는 10개 만 원.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작년에 비하면 지금 이상이 똑같아요. 하지만 저장 물량도 적은 사과와 배는 햇과일이 출하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매일 보잖아요. 매일매일 올라가요. 저희는 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지난달 사과값은 1년 전보다 81%, 배는 1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는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감과 귤값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해 신선과일 물가는 지난달에도 38.7% 상승했습니다. 배추와 양배추 등 채소값 불안도 여전해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76%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게 위안거리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폭도 우려했던 수준보단 낮았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9%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8%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농산물 할인 지원과 비축 농산물 방출, 수입과일 관세 인하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값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느끼긴 어려워 보입니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중동 사태 전개에 따른 유가의 재급등 가능성이 2%대 물가 안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요즘 미국도 한국도 너무 오른 점심값 때문에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끼 식사에 대부분 10,000원이 넘고 비교적 저렴했던 구내식당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여의도의 한 회사 구내식당. 몰려든 직장인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점심 한 끼가 5,500원,
주변에서 찾기 힘든 가성비에 최근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에 지출하는 가격, 4년 전 평균 7,500원 선이었는데 이제 10,000원을 넘습니다. 비빔밥, 냉면, 칼국수 등 늘 먹는 외식 메뉴들 내린 적 없이 계속 오르니 10,000원 아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거의 다니던 식당들도 계속 1,000원, 2,000원씩 올라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긴 하고 있어요. 물값 많이 올랐구나, 밥값 너무 올랐구나 이런 얘기는 자주 해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구내식당마저도 재료비의 인건비 상승으로 2년 사이에 평균 3,000원이 올라 8,500원을 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식대가 암묵적으로 8,000원 한도라고는 하는데 사실 한 15,000원 정도로 먹고 있거든요. 직장인 17이 점심값을 줄이려 애쓴다는 대답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편의점 간편식 이용이 급증한 배경입니다. 최근 굽네 파파이스 등 치킨 프랜차이즈에 이어 오늘부터 맥도날드가 16개 메뉴를 평균 2.8%씩 인상했고 피자헛도 가격을 올리는 등 대형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외식비 특성상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압박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아이들이 음식물이나 작은 장난감 같은 걸 잘못 삼켜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시경 로봇이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놀던 2살 배기 여자아이가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을 삼켜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장난감을 삼킨 어린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아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1시간 가까이 흘렀고 11km 떨어진 종합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의사에게 새로운 내시경 개발의 동기가 됐습니다. 이제 3차 병원이었는데도 소아 응급 전담의가 없고 기구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하는. 연구팀은 기존 내시경에 로봇 기술을 결합해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했고 집게 부분에 관절을 부착해 이물질을 집어 꺼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용 돼지의 기관지에 들어간 반지를 꺼내는 실험 결과 기존 내시경은 이물질 근처까지는 도달하지만 정확히 집게로 집어내는 게 어려운 반면 내시경 로봇은 내시경 끝 집게 부분 관절을 세밀하게 조정해 이물질을 쉽게 집어 꺼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안구로 카메라 방향을 조절하고 페달로 내시경을 움직이는 기술을 적용해 보조자 없이 혼자 시술이 가능했습니다. 마우스처럼 이제 안구가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시경 화면에 상하좌우 움직임과 이제 똑같이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 내시경에 로봇 시스템을 결합하는 실용적 형태여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수기구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노는 점토에서는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신용식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점토부터 유아용 활동보드와 색연필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어린이용玩具와 학용품들입니다. 안전성 규제를 받는 국내 제품과 달리 별도 검사 없이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한 어린이용 제품들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점토에선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피부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줘 국내선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경피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 물질이고요. 호흡기의 경화 작용과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훨씬 더 적은 정도의 양을 갖고도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용玩具 활동보드에선 뇌나 신장, 중추신경계에 위험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158배를 초과했고 색연필 겉면에선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바륨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TV에 나오다 보면은 기준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겠죠? 국내 기준을 맞췄는지에 대한 절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싸고 저렴하다고 그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중국 업체 측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네, 월마트에서 판매된 간 소고기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 카운티가 60세 이상과 18세 이상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태블릿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카운티 노인장애국은 기술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맞춤형 삼성 태블릿과 2년간 무료 5G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은 LA 카운티 거주자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모바일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2회 미주 도산 안창호 미술대회가 열립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이나틀 스쿨이 주관하며 LA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후원하는 이번 미술대회는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한 그림과 3D 아트, 조각, 디지털 등 작품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디즈니랜드가 여름을 맞아 스페셜 티켓을 할인 판매합니다. 디즈니랜드는 6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한 주중 3일 티켓을 $249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티켓은 오는 29일부터 디즈니랜드 웹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지패스 통행료가 미납됐다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지패스 통행료가 미납됐다고 속인 뒤 개인 신용정보를 빼가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16,243파운드의 간 소고기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생산된 펜실베니아 카길미트 솔루션 식품 유통업체에서 생산된 어내추럴 햄버거 패티 등 총 6개 제품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이 이달까지 폭우가 잦아지면서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와중에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비탈에서 흙더미가 쏟아집니다. 위아래로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죠? 지난달 30일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 중국 남부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폭우가 이어져 집안과 건축물 등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는데요. 이번 산사태로 수십 채의 가옥이 흙더미에 무너지고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대피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직원을 배치해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기상 이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난 대응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웬 차 한 대가 벽을 들이받고 서 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 차 안에서 운전자를 꺼내는데 황당하게도 아이가 나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가 부모가 한눈판 사이 전시용으로 세워뒀던 전기차에 올라탔다가 벌어진 사고인데요. 아이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실제 주행을 했고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으면서 벽에 부딪혔다고 하네요. 모터쇼 직원이 사고 현장 처리에 나선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에게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서로 교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종을 초월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미국에선 무려 10년이나 함께 우정을 나눴던 악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도움을 청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어두운 얼굴로 악어를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휴가차 찾은 조지아주에서 반려악어인 왈리를 잃어버렸는데요. 누군가가 울타리 안에 있던 왈리를 데려간 뒤 야생에 방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어 왈리는 생후 14개월이던 2015년에 플로리다주에서 구조된 뒤 10년 가까이 이 남성과 함께 살았는데요. 남성은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성격의 왈리 덕분에 오랫동안 앓던 우울증까지 완화됐다고 합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수소문과 모금 활동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길 건너려고 이러는 걸까요? 베트남 하노이 도심 한복판에 코브라가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동차를 적으로 생각한 건지 몸을 한껏 부풀려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맹독을 가진 코브라는 보통 숲이나 산악마을에 나타나지 이렇게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니는 건 베트남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혹시 누군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정신건강국의 도움을 받는 한인들이 저조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 하루 만에 정신적 아픔을 겪는 한인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국 핫라인 1800-854-7771입니다. 5월 2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